없이 변명하는 김민석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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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께 묻습니다. 청문회를 잘 지켜보셨습니까? 지켜보셨더니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 바로 그 현장이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주당이 모레죠. 이 3일에 총리 인준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도 전달을 했는데 항의 서한을 반내 만에 하면서 옥신각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왜 저렇게 끝까지 반대를 하면서 요청을 하는 거죠? 일단 저희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여대 야수 국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법령상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라고 하면은 강행이 되겠지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문재인 정권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임명을 강행했지만 사실 그 관련된 의혹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여론의 역풍이 상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풍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30여일 만에 장관직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국민 앞에 해명하는 데 힘썼어야 되는데 증인조차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청문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이고요. 또한 이 배추와 같은 새로운 의혹들이 오히려 청문회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야당이 요청하는 검증을 하루라도 더 하자. 적어도 그 정도는 받았어야 됐는데 완전히 그런 것들을 차단해버리고 임명 강행 논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네, 그 얘기는 우리가 계속 나눴던 부분의 내용이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의도를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저렇게 끝까지 결국엔 통과됐고 다 알면서 저렇게 하는 이유는 법사위원장 자리 좀 달라고 지금 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미 법사위 외결위를 민주당이 또 단독으로 다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원구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적절한 해석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법사위는 양보했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게 최소한의 견제 수단이 있어야 어떤 국정의 실정에 대해서 야당도 책임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 더 건강한 이 국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모든 것들을 독단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협치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제 배추를 쌓아놓고 이른바 국민청문회라고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배추가 등장했는지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죠? 김민석 후보자의 이 배추 농사 투자 파문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갈 당시에 강 씨가 주변에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 하는 부분에 투자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미국에서의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전세금을 빼서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월 송금을 받았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김민석 후보가 배추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배추 농사에 투자하는 분을 만나보거나 들은 사례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 현장에서 전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을 하셔서 왜서 저렇게 배추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의 총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은 없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론전밖에는 지금 할 게 없는 상황인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요,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국회 본청에서 숙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말싸움까지는 아니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아이고, 거기 가서 나 계셔야지. 이제 뉴스에서만 뵙고 앉으자. 괜찮아. 그 김밥 먹었죠? 웰빙 단식. 웰빙 나는 언제 단식한다는데. 단식 하시는 건 아니고 단식 하지 마. 단식은 뭐예요? 다시게도 안 내려올 거잖아. 다시하면 내려올 거야.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 당 아니, 나 자료 다 갖다 줬는데 그걸 들어오질 않고. 그 누구야? 주진우 의원이 사과를 하시고 나머지까지 다 드리려고. 아니, 자료 안 낸다고. 그럼 아니, 자료 자료 내야죠. 잘못 들으셨구나. 자료를 다 드렸어요. 근데 그걸 안 보시더라고 몇 시간 동안. 증여세 자료 안 냈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 빨리 자료를 내세요. 다 안 나도 보시는데. 열람을 하고. 자, 김인석 총리 후보자와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설전이라고도 하고 거칠게 뭐 소리를 높인 건 없습니다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주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식은 하지 마세요 했더니 단식을 왜 하냐고. 김밥 먹었어요. 웰빙. 이것도 박홍근 의원이 한 말을 되갚아준 그런 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저희가 또 여대여서 국면에서 이렇게 좀 투쟁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로텐더홀이라고 하는 국회 상징성 있는 위치에서 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김민석 후보자가 뭐 방문한 것 자체는 저는 나쁘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소간의 신경전이 오가는 상황에서 뭐 자료로 다 제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없었다라고 하고 20% 약 20여 건 수준의 자료만 제출을 하고 증인도 없이 청문회를 했는데 저렇게 좀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무튼 임명은 강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국회에 대한 조금 더 존중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의 이 국회 본관 농성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웰빙 농성이 아니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까 나경원 의원이 김밥 웰빙이잖아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받아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회 중앙홀에서 김밥 주스 선풍기까지 동원한 웰빙 농성을 하면서 국회 중앙홀에서 세금으로 바캉스를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씁쓸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농성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웰빙쇼를 했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단식은 웰빙 단식, 출퇴근 단식 아니었습니까? 공관리 잘하시고요. 아니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되게 누가 이렇게 뭐 앞장서 누가 이렇게 바캉스 토요일을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제대로 투쟁하는 거냐고 야단만 맞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나경원 의원의 이 농성장을 직접 찾아가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농성을 놓고 글쎄요, 민주당에서 농성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총리 인준 강행할 거면 굳이 그렇게 뭐 웰빙이니 뭐니 이렇게 비아냥거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는 비아냥으로 느끼실 수가 있지만 또 저희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이거 뭐 해방되고 나니까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청문회 때 이것을 열심히 해야지 왜 청문회 끝나고 나와서 로텐도홀에서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에서 쉽게 말해 좀 스타로 좀 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반대로 보면요. 주진우 의원 말고는 청문위원 누가 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 잘 기억 못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주진우 의원 말고 다른 의원들은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존재감이 없었다는 것은 제대로 검증을 하는 한 방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역대 여야가 어쨌든 단식이 됐든 농성을 하고 있으면 지도부가 찾아가서 어쨌든 손 내밀면서 또 협조를 구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을 찾아간 것은 참 잘한 일이고 네. 김민석 후보자가 지나갔을 때도 사실 얘기하는 것이 옥신각신인데 보면은 그래도 서로 막 악감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또 네. 이 대학 동기라서 그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의견도 저희가 겸허하게 네.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하고 있는 저 농성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일단 나경원 의원은 해당 행위하지 말라고 굉장히 속상해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공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당내에서 이렇게 야당 역할을 또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야당이 여러 가지 투쟁 수단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 옳고 그름을 떠나 이를테면은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그 몸으로써 그 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악법들을 막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 현 시점에 공수처가 과연 잘 만들어진 기관인가에 대해서 당시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았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당내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견제를 하는 것이 좀 당권을 의식한 부적절한 행보가 아닌가 그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파 갈등인 것 같아요. 딱 보이잖아요. 김종혁 최고가 비난한 거 보면.